안녕하세요. 몽혜스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사고를 좀 길러보자. 이런 주제로 한번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또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혹시 이런 질문들을 받아봤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속상해하고 내가 속상해서 막 울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울어 뚜꾸차 그만 울어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뭐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뭐 너만 아니 내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라든지 우리 부모님의 속상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런 속상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신지요? 저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의 어떤 슬픈 그런 마음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이제 그만해! 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말들 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근데 이제 역으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지, 아이가 울고 있고 속상해 하고 있는데, 그만해! 그만 울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이가 안 괜찮은데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그만 울고 이제 앉아보자. 괜찮아. 이렇게 마무리를 하진 않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교사 생활도 조금 이제 꽤 오래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이가 속상하거나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때에 그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이가 때렸다고 해서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맞은 아이만 속상하고 빼앗긴 친구와 뺏긴 친구가 있으면 이제 보통은 뺏겨서 울고 있는 친구가 막 울고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아이를 혼내기 쉽거든요. 너는 왜 그러니? 왜 자꾸 친구를 뺏고 그러니? 이런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이 친구가 뭔가 문제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울고 있는 친구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친구도 피해자일 때가 있거든요. 가해라고 생각하는 요 반대 측면에 있는 친구도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를 이제 달래주다 보면 이쪽에서 속상해서 같이 울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데 둘 다 속상해요. 그러면 속상한 상황에서 속상했겠구나. 네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알아주고 행동은 잘못된 거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 미안하다고 사과할까라고 하면 서로 사과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제 요거를 굉장히 이게 반복이에요. 어린이집 이 교실 안에서 이제 또래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충돌은 항상 일어나게 되고 어떤 그 갈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적으로 무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상황에 반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지치거나 엄마 아빠가 지치면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뭘 잘했다고 우니.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서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은 아, 우리 아이가 속상했구나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 되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잘 놀고 오기를 바라니까 어린이집에 갔다 오거나 이러면은 부모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시겠어요? 오늘 잘 놀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 때린 친구는 없었을지, 우리 아이를 괴롭힌 아이는 없었을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혹시 미워하진 않았는지 이런 걱정되는 건 부모님 당연한 마음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한테 발문을 할 때 오늘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왔어? 이 말보다는 혹시 누가 너 때리지 않았어? 괴롭힌 친구는 없었어? 선생님한테 혼나진 않았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부모의 질문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이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회로를 돌리겠죠. 기억을 막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선생님한테 혼난 사건을 찾아야 되고요. 나를 괴롭힌 친구를 찾아내야 되고요. 나를 때린 친구, 나를 못살게 군 친구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엄마가 잘 놀았어 오늘? 오늘 누구랑 제일 재밌었어? 제일 재미있게 놀았어? 어떤 노래가 제일 재밌어? 선생님이 사랑한다고 많이 해줬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이는 엄마의 질문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 행복했던 게 제일 뭐였지? 선생님이 나 언제 이쁘다고 했었지? 어떤 친구하고 내가 제일 재밌게 놀았지? 뭐 할 때 내가 제일 재밌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뇌는
들은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뛰지 마! 얘들아, 이렇게 말을 할 때가, 그만 떠들어! 막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들이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얘들아, 걷자. 얘들아, 걷자라고 하는 말을 얘들아, 걷자!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뛰지 마! 이렇게 할 때 큰 소리로 외치죠. 네. 그래서 뛰지 마가 아니라 뛰지 마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부정어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뛴다라는 말이 아이들 머릿속에 딱 들어간대요. 그래서 뛰지 말라고 해도 아이는 뛰는 거죠. 근데 급한 마음에 선생님들은 그렇게 쉽게 나와요. 저도 역시 그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걷자.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걷자. 라고 말을 하는 건 우리가 데시벨이 높아지지 않고요. 예. 선생님들도 이렇게 부정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긍정어 발문을 해주시면 좋은데 부모님들도 걱정이 앞설 수도 있지만 아이한테 아이가 긍정적으로 사고하기를 바라신다면 아이가 좋은 기억부터 꺼낼 수 있게. 그런데 부모님이 긍정적인 어떤 그런 질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이가 하다 보면 하루의 일을 딱 떠올리다 보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속상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었구나. 그런 일 때문에 속상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해주고 근데 선생님이 그때 몰랐대요.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미처 그걸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이의 마음을 못 읽어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넌지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날 어제 그것 때문에 속상했었다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면서 그랬구나 선생님이 몰라서 미안해 라고 그 마음 풀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부분들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사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두고 먼저 생각을 해요. 물론 긍정적인 것만 갖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일단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를 해보지 않고 비판적이 되거든요. 비판적이 돼서 해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안 될 거 해서 뭐해? 이런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이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 지금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목표를 세우고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서 해도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제가 비약을 좀 더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항상 아이에게 물어보실 때 오늘도 안 먹고 왔어? 밥 조금밖에 안 먹었어? 이것보다는 오늘은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어떤 친구하고 제일 재밌게 놀았어? 오늘은 어떤 일이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아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제가 담임을 거의 마지막으로 했을 때 10년도 좀 더 된 것 같은데 예 그쯤에 그때 그 아이가 만 4세 반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연임을 했었거든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발달이 느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설명을 해도 이 친구에게는 2번, 3번을 설명을 해줘야지. 2번, 3명을 설명한다는 거는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난이도를 낮춰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를 줄 때도 이 친구한테 제공할 때는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시를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렇게 잘 못하고 시간을 주면은 잘 해내는 친구였어요. 안 할래요, 나 못해요 라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참 대부분 하다가 좀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나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하는 친구였어요. 참 궁금했어요.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친구였는지를 알게 됐어요. 엄마는 아이를 정말 잘 기다려주시는 분이었어요.
아이가 신발을 신을 때도 이제 좀 이 소근육이 이제 발달이 하나 늦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아이는 느리니까 바쁘게 시간을 잡고 오지 않아요. 여유 있게 오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야 될 것 같으면 이쪽에 와서 옮겨서 신자라고 해서 자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그래도 이제 여러 번 뵙다 보니까 아이가 그 다른 또래에 비해서 좀 늦고 하다 보니까 비교하고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좀 속상하고 이럴 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살짝 내비쳤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는 말 속에 아마 아이가 느리고 이러고 주변에 있는 또래들, 엄마 친구들도 있고 뭐 지인들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늦거나 이러면은 조금 비교가 돼서 어떨 때는 사람이니까 좀 속상할 때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뭐 조금 늦는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기는 한데 자라나더라고요. 작년보다도 올해 컸고요. 그 전년에 비하면 더 많이 컸고요. 계속 커나가고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날도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께 했던 이유는 그 늦음으로 인해서 약간 좀 속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우리 아이가 느린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좀 늦게 가면 되죠. 거북이도 있고 토끼도 있는 건데 천천히 걸어가면 되죠.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태까지 제가 만나봤던 엄마 중에 가장 훌륭한 엄마, 그러니까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과 아이와의 그 자녀 간의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내 아이를 가장 잘 파악하고 그 아이에 맞춰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양육적인 태도를 봤을 때 최고의 엄마라고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은 아이의 어떤 그런 발달 속도 때문에 물론 속상할 때도 있었을 텐데 매번 그걸 다잡고 하셨겠죠, 아마도. 사람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만 4세니까 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6살, 7살을 제가 같이 만났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놓기까지 아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딱 정하고 나서부터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주는 엄마. 그런 엄마로 참 기억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도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는 엄마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가 항상 아이 하원길에 물어보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땡땡아, 오늘 잘 놀았어? 오늘도 많이 웃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는데? 응?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았어? 우리 아들 멋지다. 우리 아들 환하게 웃고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너무 재밌었나 보다. 엄마한테 재밌었던 얘기 들려줘.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주제로 긍정적인 발문으로 아이의 긍정적인 사고력을 길러주자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아이에게 엄마 속마음으로는 우리 아이가 오늘 좀 이렇게 치진 않았을까? 좀 걱정되는 마음이 많더라도 아이에게는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질문을 좀 열어주셔서 아이 생각에 앞으로 그 미래가 무한한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그 미래가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쉬워요. 방향만 좀 바꿔주면 돼요. 누구랑 싸웠어? 누가 괴롭혔어? 이게 아니라 누구랑 제일 재밌게 놀았어?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오늘 많이 웃었니? 오늘 행복했니? 이런 것들로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하다 보면 어머님이 원하시는 내용들도 유추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꿔서 아이에게 발문해 주셨으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 모두 긍정적인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 발달을 돕는 관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